그날 밤 웃음으로 시작된 캠핑장은 순식간에 불타는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불길 속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불륜의 진실이었습니다. 늦여름의 공기는 습하고 무거웠지만 캠핑장에는 모처럼 활기가 넘쳤다. 네 쌍의 부부가 모여 고기를 굽고 술잔을 기울이며 웃음을 터뜨렸다. 오랜 친구들이라 말은 끊이지 않았고 모닥불 앞에서 이어진 대화는 밤을 환하게 밝혔다. 야,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게 몇 년 만이냐? 그러게 나이 들어도 입만은 여전하네. 한바탕 웃음이 터졌고 분위기는 한껏 무르익었다. 하지만 그 안에선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상철이 있었다. 그는 내내 가방을 곁에 두고 놓지 않았다. 친구들이 농담처럼 지적하자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회사 서류가 좀 있어서 그래. 중요한 계약 관련 자료라 혹시라도 잃어버리면 큰일 나거든. 그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내 선희의 눈길은 흔들렸다. 회사 서류라면서 대체 뭘 저렇게 목숨 걸 듯 지키는 거지. 시간이 흐르고 술자리가 무르익을수록 부부들 사이에 숨겨진 불만도 조금씩 새어나왔다. 한 아내는 남편의 잦은 회식에 불만을 터뜨렸고 또 다른 부부는 돈 문제로 언성을 높였다. 겉보기엔 웃음이 오갔지만 그 속은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화약고 같았다. 그 순간 상철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그는 주변을 흘끗 살피며 몰래 화면을 확인했다. 증거물 그대로 갖고 다녀. 내가 버리면 내 아내에게 전부 말하겠다. 순간 그의 손끝이 덜덜 떨렸다. 가슴은 쿵쾅거리며 식은땀이 흘렀다. 그가 숨기는 건 단순한 회사 서류가 아니었다. 바로 과거 불륜의 흔적, 사진과 기록들이었다. 이미 끝난 관계였지만 누군가 그 증거를 쥐고 상처를 협박하고 있었다. 정체 모를 협박범이 요구한 건 단 하나, 항상 가지고 다니라는 것이었다. 버리는 순간 아내에게 전부 알리겠다는 위협이었다. 선희는 그런 상처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 술잔을 들며 태연한 척했지만 남편의 불안한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저 사람, 뭔가 숨기고 있어. 선희의 마음속엔 오래된 의심이 다시 불씨처럼 살아났다. 밤은 깊어지고 모닥불은 점점 더 활활 타올랐다. 웃음과 농담 속에서도 상철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그의 손은 여전히 가방끈을 꼭 움켜쥐고 있었다. 그 누구도 몰랐다. 이 평범한 캠핑의 밤이 곧 지옥으로 바뀔 것이란 사실을. 밤은 더 깊어가고 캠핑장의 웃음소리는 점점 술 기운에 묻혀갔다. 모닥불은 이글거리며 타올랐지만 부부들 사이의 대화는 서서히 가시 돋친 말들로 변해갔다. 당신은 왜 그렇게 늦게 들어와? 오늘도 또 술 마셨지? 나만 그러냐? 여기 모인 사람 중에 늦게 들어오는 사람 나뿐이야? 분위기는 삽시간에 언쟁으로 변했고 다른 부부들도 각자의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모임이었지만 속내는 서로를 찌르는 칼날 같았다. 그 와중에도 상철은 술잔을 거의 대지 않았다. 그는 계속 가방을 끌어안은 채 휴대폰을 확인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다. 다시 울린 메시지. 좋아. 내가 잘 지니고 있는지 확인했다. 하지만 방심하지 마. 내 아내가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일 테니까. 순간 그의 눈이 커졌다. 협박범은 자신이 캠핑장에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았다. 여기 있는 누군가? 친구들 중에? 아니면 선희? 의심이 가슴을 짓눌렀다. 옆에 앉아있던 선희가 그를 노려보듯 쳐다봤다. 여보, 아까부터 왜 이렇게 초조해 보여? 무슨 일 있어? 상철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회사 일 생각 좀 했어. 하지만 그의 손끝은 땀에 젖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선희는 잔을 들며 말을 이어갔다. 회사 일이라 그 가방 말이지. 꼭 들고 다니는 거. 내가 보기엔 회사 서류 같진 않은데. 그 말의 순간 주위가 잠시 조용해졌다. 다른 부부들이 호기심 어린 눈길을 보냈다. 상철은 당황해 소리를 높였다. 아, 진짜 회사 일이야. 괜한 오해하지 마. 그러나 이미 씨앗은 뿌려졌다. 친구들은 웃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수군거리며 수상하다는 눈빛을 교환했다. 잠시 뒤 사람들이 흩어져 텐트로 들어가고 불빛만 남았다. 상철은 가방을 꼭 쥐고 혼자 모닥불 앞에 앉았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서려 있었다.
도대체 누군데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휴대폰 화면을 다시 확인했다. 곧 내 아내도 알게 될 거야. 불은 피할 수 없어. 문자를 본 순간 상철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마치 이 캠핑장의 불빛이 단순한 모닥불이 아니라 곧 터져버릴 파국의 전조인 듯 느껴졌다. 그리고 멀리서 텐트 안에서 선희가 창문 너머로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캠핑장의 새벽은 적막했다. 모닥불은 이미 꺼져가고 부부들은 각자의 텐트에 들어가 잠들어 있었다. 간간히 벌레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소리만이 귀를 간지렸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작은 불꽃이 번졌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바람을 타고 불씨는 빠르게 커졌다. 이윽고 한쪽 텐트가 붉게 물들며 불길이 솟구쳤다. 불이야! 비명이 터져나오자 모두가 허겁지겁 텐트에서 뛰쳐나왔다. 누군가는 물을 퍼날랐고 누군가는 소화기를 찾느라 우왕좌왕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벌어졌다. 그때 상철의 손에서 가방이 쿵 하고 떨어졌다. 불길 속에서 허둥대다 보니 그토록 지켜온 가방이 바닥에 나뒹굴게 된 것이다. 그는 급히 주워들려 했지만 이미 지퍼가 벌어져 안에 내용물이 쏟아졌다. 바람이 불자 사진 몇 장이 모닥불 쪽으로 날아갔다. 불빛에 드러난 사진 속 장면은 상철과 낯선 여자가 다정하게 웃으며 팔짱을 낀 모습이었다. 불길에 타들어가기 전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의 눈은 충격으로 크게 휘둥그레졌다. 이게 뭐야? 선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또 다른 사진을 움켜쥐었다. 그 사진 속에는 상철이 여자와 함께 호텔방에서 찍은 듯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설마 이게 다 사실이야? 상철 씨, 이게 뭐냐고 내가 묻잖아. 선희의 울부짖음이 캠핑장에 메아리 쳤다. 상철은 식은땀을 흘리며 다급히 변명했다. 아, 그건 옛날 일이고 그냥 거래처 사람이랑.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변명은 끝내 힘을 잃고 말았다.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모여들었다. 이봐, 상철. 이게 도대체 뭐야? 회사 서류라더니 불륜 증거였어? 내가 그렇게 우리 앞에서 점잖은 척하더니 결국 이런 놈이었구만.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게 돌변했다. 선희는 울부짖으며 사진을 바닥에 내던졌다. 난 몰랐어. 난 정말 몰랐다고. 당신이 날 이렇게 기만하고 있었다니. 불길은 간신히 잡혔지만 이미 캠핑장의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었다. 모닥불보다 뜨겁고 불길보다 더 거센 분노가 사람들의 가슴을 집어삼켰다. 상철은 무너져 내린 얼굴로 속삭였다. 이럴 리가 없는데. 왜 여기서 들키게 된 거지?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상철의 손이 덜덜 떨렸다. 그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일부러 자신이 아내에게 들키도록 함정을 판 것이었다. 캠핑장에 남은 건 잿더미와 무거운 침묵뿐이었다. 불길은 꺼졌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여전히 뜨거웠다. 누구도 웃지 않았고 모닥불 자리에 앉은 부부들의 표정은 얼어붙은 듯 굳어 있었다.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움켜쥐었다. 얼굴은 분노와 눈물로 일그러져 있었다. 상철 씨, 이게 뭔데? 회사 서류라고 했잖아. 그런데 왜 이런 사진들이 들어있어? 당신, 지금까지 날 얼마나 속여왔던 거야? 상철은 얼굴이 창백해져 변명했다. 그건 내가 원해서 들고 다닌 게 아니야. 나도 버리고 싶었어. 하지만 누가 날 협박하고 있었어. 협박. 선희는 날카롭게 되물었다. 그래, 맞아. 누군가 내 불륜 사진을 쥐고 날 협박했어. 버리면 내게 다 알리겠다고. 그래서 억지로 갖고 다닌 거야. 제발 믿어줘, 선희. 그러나 선희의 눈에는 더 이상 믿음이 남아있지 않았다. 믿으라고. 당신이 날 속여온 것도 모자라. 이제 와서 협박 때문이라고. 그럼 그 협박범은 누구야? 누가 당신의 이런 꼴을 아내한테 들키게 만들려고 했는데. 주위에 모여든 친구들도 한 목소리를 냈다. 야, 설마 우리 중 누군가라는 거야? 내가 말한 협박범이 여기 있다는 거냐? 아니겠지, 설마 그럴 리가. 그러나 이미 사람들의 눈빛은 서로를 향해 흔들리고 있었다. 누군가 조용히 속삭였다. 혹시 아까 불길도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낸 거 아냐? 그 말이 던져지자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상철은 눈을 감고 고개를 흔들었다. 몰라, 나도 몰라. 하지만 분명한 건 누군가 일부러 이 상황을 만든 거라는 거야. 선희는 치를 떨며 일어섰다. 좋아. 당신이 말하는 협박범이 진짜 있다면 내가 직접 찾아낼 거야. 당신 같은 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질 순 없어. 친구들의 시선은 복잡했다. 일부는 상처를 불쌍하게 여겼고 일부는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하지만 그 누구도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 순간 모두가 잠재적 협박범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다시 울린 상철의 휴대폰. 너희 부부 곧 끝나. 불은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 문자를 본 상철의 손은 덜덜 떨렸다. 선희는 그 화면을 낚아채 보았다. 순간 그녀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다. 그러나 금세 눈물을 훔치며 차갑게 외쳤다. 됐어. 이제 더 이상 숨기지 마. 당신이 어떤 놈인지 다 알았어. 캠핑장의 공기는 숨막힐 만큼 무거워졌다. 웃음으로 시작한 모임은 이제 서로를 의심하며 눈을 부릅뜨는 전쟁터가 되어 있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캠핑장에 내려앉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한여름 불길처럼 뜨겁게 요동쳤다. 누구도 텐트로 들어가지 못한 채 모닥불 앞에 모여 앉아 있었다. 타다 남은 장작이 간헐적으로 퍽퍽 소리를 내며 부서졌다. 그 소리가 어쩐지 불안한 침묵을 더 크게 울려 퍼지게 만들었다. 선희는 팔짱을 낀 채 무표정으로 상처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 아직 남아있는 불륜 사진은 증거 이상의 무게로 내려앉았다. 친구들도 하나같이 싸늘한 눈빛으로 상처를 감시했다. 그래서 협박범이 있다. 그럼 그 협박범이 이 자리 어딘가에 있다는 거야? 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의심이 가득했다.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협박 메시지를 받은 건 사실이야. 아까도 왔어. 불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이건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몰아세우고 있어. 민정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우연이든 아니든 결국 불륜을 저지른 건 당신이잖아. 협박범이 누구든 중요해. 이미 끝난 거야. 선희는 그 말에 고개를 돌려 민정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왜 그렇게 단정 짓는 거야? 마치 모든 걸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순간 민정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뭐라는 거야? 내가 왜 알아? 난 그냥 상식적으로 말한 거지. 영호가 끼어들었다. 아까 불이 난 텐트도 이상했어. 밤새 잠들기 전까지 불씨는 완전히 꺼져 있었어. 그런데 새벽에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다고? 그게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해? 공기는 점점 팽팽해졌다. 서로의 눈빛이 불꽃처럼 튀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모였던 사람들 사이에 이제는 누가 협박범인지 찾아내려는 긴장감만이 가득했다. 상철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나한테 원한이 있는 건가? 아니면 선희에게? 선희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차갑게 똑바로 앞을 보며 대답했다. 원한이든 뭐든 난 상관없어. 중요한 건 진실이 드러났다는 거야. 이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두가 알게 됐잖아. 그녀의 말은 칼날 같았다. 상철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그때 또다시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모두가 긴장된 시선으로 상철의 손을 주목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열었다. 곧 내 아내도 내 친구들도 다 알게 될 거야. 불은 멈추지 않아. 순간 선희가 휴대폰을 낚아채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잠깐 스치는 미묘한 미소 그러나 이내 다시 울음을 가장한 일그러짐으로 바뀌었다. 봤지? 이제 끝이야.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모닥불이 꺼진 자리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건 불신과 의심, 그리고 배신의 불씨였다. 캠핑장의 하늘은 먹구름처럼 무거웠다. 잿더미가 된 텐트는 여전히 탄내를 풍기고 사람들의 마음은 그 냄새보다 더 쓰디썼다. 모닥불 앞, 네 쌍의 부부가 원처럼 둘러앉아 있었다. 불길은 꺼졌지만 이제는 각자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들이 서로를 태우고 있었다. 민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난 이해가 안 돼. 상철 오빠 협박이라면서. 근데 왜 지금까지 우리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혹시 협박범이 내가 만든 허상인 거 아냐? 그 말에 다른 이들도 웅성거렸다. 그래. 내가 불륜 들킨 걸 변명하려고 꾸며낸 얘기일 수도 있잖아. 그럼 그 문자는 뭐냐? 불길은 또 어떻게 설명할 건데? 상철은 숨을 몰아쉬며 휴대폰을 내밀었다. 거짓말이 아니야. 여기 메시지를 봐. 매번 같은 번호로 같은 협박. 오늘도 왔어. 사람들은 휴대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그 속엔 차갑게 새겨진 문장이 있었다. 너의 죄는 이제 모두가 알게 될 거야. 분위기는 삽시간에 싸늘해졌다. 이건 단순히 남편과 아내의 싸움이 아니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의심의 눈길을 피할 수 없었다. 영호가 주먹을 쥐며 소리쳤다. 그래, 그렇다면 누군가 일부러 이 모임을 무너뜨리려는 거잖아.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해? 그 순간 선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눈은 불타는 듯 번뜩였고 목소리는 울부짖음처럼 터져나왔다. 누가 한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상철이란 인간이 날 속였다는 사실이야. 협박범이 누구든 상관없어. 내 남편이 불륜남이었다는 게 진실이잖아.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상철의 가슴을 베었다. 그는 눈물을 억지로 삼키며 부르짖었다. 선희야, 제발 난 잘못했어. 하지만 이렇게까지 모두 앞에서 날 짓밟아야겠어. 그러자 민정이 비웃으며 거들었다. 짓밟히긴 뭐가. 내가 자초한 거지. 불륜 저지르고 협박까지 당하면서 아직도 피해자인 척하냐? 상철의 눈에 분노가 번졌다. 너야? 협박한 게 내 거야? 불낸 것도 내 짓이지. 민정은 황급히 손사래를 쳤다. 뭐라는 거야?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그러나 그녀의 얼굴엔 분명 순간적인 긴장이 스쳤다. 사람들의 시선이 서로를 향해 날카롭게 부딪혔다. 모닥불 대신 눈빛이 불꽃을 튀겼다. 그리고 그때 다시 진동하는 휴대폰. 모두가 숨을 죽였다. 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열었다. 이번엔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다. 이 밤이 끝나면 내 삶도 끝날 거야. 순간 선희의 얼굴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다. 그러나 금세 눈물 어린 표정으로 바뀌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 웃음은 짧고도 분명했다. 캠핑장의 밤은 이제 단순한 불륜의 폭로가 아니었다. 서로를 겨누는 의심, 감춰진 웃음,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협박범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캠핑장의 공기는 숨막힐 만큼 무거웠다. 모닥불은 이미 사그라졌지만 사람들의 얼굴은 여전히 불길 속에 있는 듯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이를 악물었다. 그러나 누구도 먼저 자리를 뜨지 않았다. 상철은 머리를 감싸쥐고 중얼거렸다. 이게 다 뭐야? 도대체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야? 그의 목소리는 무너져 있었고 눈빛은 미친 듯이 흔들렸다. 그때 영호가 손바닥으로 탁자를 내리쳤다. 됐어. 솔직히 말하자. 우리 중 한 명이 협박범이라면 지금 털어놓는 게 나아. 안 그러면 오늘 밤 모두 끝장이야.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오히려 정적만이 길게 늘어졌다. 사람들의 시선은 서로를 향해 교차하며 날카롭게 부딪혔다. 민정은 눈을 피했고 다른 이들은 불편한 기침만 흘렸다. 그러자 선희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속엔 알 수 없는 결연함도 스쳐갔다. 협박범이 누군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 남편이란 인간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이지. 이 사실만으로도 내 결혼은 이미 끝났어. 그녀의 말에 캠핑장은 숨죽은 듯 조용해졌다. 상철은 몸을 덜덜 떨며 무릎 꿇듯 주저앉았다. 선희야, 제발 이러지 마. 난 잘못했어. 하지만 이렇게 모두 앞에서 날 끝내버릴 필요는 없잖아. 선희는 피식 웃었다. 끝내는 건 내가 아니야. 당신 스스로야. 불륜을 하고도 협박까지 당한 당신은 이미 무너졌어. 그 순간 민정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외쳤다. 솔직히 말할게. 나도 알아. 협박 메시지, 그거 선희 씨가 보낸 거 아니야? 모두가 놀라 선희를 바라봤다. 상철의 눈은 충격으로 크게 뜨였다. 뭐라고? 선희가? 선희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근거 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엔 묘하게 흔들림이 섞여 있었다. 상철은 절망의 눈빛으로 선희를 바라봤다.
불길 속에서 본 짧은 그녀의 미소가 머릿속을 스쳤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설마 선희, 너였어? 불도 메시지도 전부 내 짓이었어? 선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냉소적인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친구들의 시선은 이제 상철이 아니라 선희에게로 쏠렸다. 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설마 아내가 남편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런 일을 꾸몄다고? 그럼 이 캠핑 자체가... 순간 상철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이 캠핑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아내가 준비한 완벽한 무대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무너져 내린 상철은 오열했다. 너까지 날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얼마나 너한테 잘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선희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캠핑장의 긴장감은 한계에 다다랐다. 웃음으로 시작했던 모임은 이제 배신과 절규로 뒤덮인 잿더미가 되어 있었다. 캠핑장의 아침은 기묘할 만큼 고요했다. 숲속의 새소리조차 이곳의 숨막히는 긴장 앞에 멎어 있는 듯했다. 타다 남은 텐트는 시커먼 재로 변해 있었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피곤과 충격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상철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로 모닥불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선희 정말 내가 협박범이었어? 선희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차갑고 담담한 얼굴로 남편을 내려다봤다. 그래. 나야. 메시지도 불길도 전부 내가 한 짓이야. 당신의 진짜 얼굴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거든. 순간 친구들의 입에서 동시에 탄식이 터져나왔다. 설마 했는데 정말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상철은 무릎을 꿇고 절규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나한테 복수하려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어? 선희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려 퍼졌다. 필요했어. 당신은 평생 날 속였잖아. 불륜을 저질러도 내가 모를 거라 생각했겠지. 하지만 난 알고 있었어. 오래전부터. 상철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알고 있었다고? 그럼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어? 선희는 입가에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땐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혼 사유를 확실하게 만들어야 했거든. 당신 혼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모두가 보는 앞에서 당신을 끝장내고 싶었어. 상철은 오열하며 고개를 흔들었다. 하지만 선희는 마지막 일격을 남겨두고 있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더니 담담하게 선언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도 불륜했어. 당신처럼 더러운 짓을 저질렀지. 하지만 난 달라. 난 새 삶을 준비했어. 당신이 무너지는 순간 난 자유로워지는 거야. 모두가 경악했다. 캠핑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선희는 이제 더 이상 남편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멀리서 검은 차 한 대가 다가왔다. 운전석에서 내린 한 남자가 트렁크를 열고 선희의 작은 캐리어를 꺼냈다. 그녀는 아무 망설임 없이 그 옆으로 걸어가 차에 올랐다. 떠나기 전 선희는 마지막으로 상철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불타버린 건 텐트가 아니야. 우리 결혼이었지. 이제 난 잿더미 속에서 새 삶을 시작할 거야. 차 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캠핑장의 정막을 찢었다. 차는 숲길을 따라 멀어져 갔고 그 자리에 남은 건 무너져 내린 상철과 허탈하게 서 있는 친구들 뿐이었다. 꺼져버린 모닥불은 더 이상 빛을 내지 않았다. 그것은 이들의 관계와 사랑이 끝내 불타버렸음을 상징하는 잿더미였다.